안녕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영상 잘 보시고 오셨어요? 이제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번, 2번 내용은 보셨다고 생각하고 3번, 4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2학기 수강 신청 일정과 방법 안내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에 나오는 책자는 지난 학기 표지고요. 아마 이번 학기 또 새로운 표지로 여러분들 이 자료집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자료집 이미 영상 보실 때 즈음에 이북으로 PDF 파일로 받아보실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같이 이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일정이죠. 1학년과 2, 3, 4학년의 수강신청 일정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신입생 및 1학년 수강신청 일정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파랗게 표시해둔 여기 8월 28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요. 대기순번제. 대기순번제는 뭐예요? 동시에 학생들, 1학년 학생들이 과목을 막 답을 클릭 하고 수강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구는 그 클릭한 순간에 신청이 되면 수강 신청에 성공한 거고 누구는 대기 순번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기 순번제고요. 기다리다가 보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요거 이제 뒷페이지에서 다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 수강 신청 날에 수강 신청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변경 기간에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9월 4일부터 6일 사이에 역시 대기 순번제로 이때는 1, 2, 3, 4학년이 다 수강 변경을 하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 수강 신청 시간 오전 9시부터 5시까지고요. 로그인 하고 희망 과목을 미리 검색해서 담는 것은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수강 변경 기간은 8시에 시작이라서 1시간 더 앞당겨서 미리 답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수강 신청에 성공하기 위해서 탭, 노트북, PC 이걸 동시에 로그인 접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다고 성공하지 못해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가 결국 여러분들에게도 가고 친구들에게도 가기 때문에 결국 한 기기에서만 로그인해서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과목별 수강 신청 문의하는 부서가 다 달라요, 여러분. 정확하게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해야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안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궁금한 과목들은 해당 부서에 문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어디 가서 먼저 나의 수강 과목을 볼 것이냐? 연세 포털에서 여기 첫 화면에 수강 편람 조회라는 곳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열려요. 여기 보시면 맨 오른쪽에 2024학년도 2학기 수강 편람 PDF 파일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다 다운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수강 신청하는 방법, 수강해야 되는 과목들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미리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수강 편람 첫 화면에 24년 2학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부 신촌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국제니까 송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국제 캠퍼스와 신촌 캠퍼스는 원 캠퍼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촌 캠퍼스, 학부 신촌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고 편람을 살펴보셔라 말씀드려요. 자, 2학기 신촌 그 다음에 여기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분은 글로벌 인재 대학을 클릭하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과목들이 다양하게 나오고요. 여기 전체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시면 GLC 공통교과와 GLD 공통교과 과정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이 과목을 고르실 건데 GLC 공통교과에서는 한국어 초급 중급 과정, GLC 영어, 기독교 과목, GLC 대학교양을 여기서 고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GLD 공통에서는 아시아 안보 이해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과목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학기, 그 다음에 캠퍼스, 그리고 글로벌 인재 대학 클릭하시고 GLC 공통교과까지 클릭하시면 과목 리스트가 쫙 올라올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과목 확인하실 거 캠퍼스, 여러분 1학년 동안에는 국제 캠퍼스 과목만 수강 가능해요. 국제라고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과목 종별에서는 이게 일반 과목인지 대학 교양 과목인지 기초 과목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중급항호 과정 과목이 올라와 있어요. 중급항호 과정은 다 일반에 해당되는 과목이고요.
여기 과목, 누가 이 과목을 들을 수 있는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그 내용도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교양기초에서 먼저 GLC 영어를 여러분이 필수로 아까 능력에 따라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고르시는 거예요. GLC 대학교양 어디서 고르라고? 글로벌인재대학의 공통교과 클릭하셔서 내려가 보시면 여기 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GLC 영어 1부터 쭉 나와요. 그러면 여기 수업 시간표하고 강의실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시간표를 짜시는 거예요. 주의사항 확인하시면서요. 이해되셨죠? GLC 공통교과 중에 기독교 이해를 꼭 고르셔야 되는데 역시 글로벌인재대학 클릭, 공통교과에서 클릭하시고 여기 캠퍼스 확인하시고 교양 기초에서 기독교와 현대사와 세계문화, 기독교와 세계문화, 성서와 기독교 중에 고르시고 어떤 게 영어 강의인지 어떤 게 한국어 강의인지 강의실 시간표 확인하시면서 과목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서 체크하면서 시간표를 짜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시간표를 아셨죠? 그리고 꼭 들어야 되는 GLC 대학교양을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역시 글로벌인재대학 GLC 공통교과를 카테고리로 잡으시고 국제 캠퍼스에서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대학 교양으로 되어 있는 카테고리 확인하시고 여기 리스트가 40여 개 과목, 50여 개 과목까지 쭉 나와요. 그걸 보시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 많은 과목 중에 내가 어떤 것부터 먼저 들어볼까 확인하시는 걸 이 편람을 보시면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또 채플이라는 것도 들어야 돼요. 채플을 총 4번을 들어야 되는데 먼저 국제 캠퍼스에서 한 번 들어야 되겠죠? 그건 어디 카테고리에서 고르냐? 위 카테고리를 교양 기초라고 놓으시고 그리고 채플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채플이 나오는데 국제 캠퍼스 확인하시고 교양 기초 확인하시고 채플 B라는 거 확인하시고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맞게 고르시면 되고요. 특히 어떤 사람이 듣는지 유의사항 확인하시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채플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면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편람에서 어떻게 고르시는지 제가 확인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보시면서 영역별로 여러분이 미리미리 검색하시면서 찾아보시면서 어떤 과목들이 송도에서 개설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캠퍼스 확인하셔라. 그리고 과목 종별, 교양기초인지, 대학교양인지, 전공 선택인지, 일반인지 확인하셔라. 그리고 여기 보라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수업 계획서와 교재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방식이 나와 있어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인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과목인지 알 수 있거든요. 반드시 확인하셔라. 자, 대학교양이라는 것, GLC 대학교양 말고 학부대학의 대학교양 과목을 또 고를 수 있거든요. GLC 외에 타 단과대학이 선택하는 과목들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영역별로 어떤 영역이 있는지 보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과목들을 하나하나 클릭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데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UIC 전용, 뭐 글로벌 전용, 뭐 학부대학 전용 막 이런 것들이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체크하시면서 내가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인지 없는 과목인지 반드시 확인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할 것. 됐죠? 자, 이제 편람에서 제가 어떻게 과목들을 미리 확인하는지 알려드렸고요. 진짜로 수강 신청을 하려면 역시 연세 포탈에 접속하셔서 여기 학부 수강 신청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1학년 언제? 여기 내용 보이시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수강 신청 학번과 여러분의 비번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2024, 106, 000 이렇게 10글자가 여러분 학번이고요. 학번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24예요. 뭐 24.5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2024, 106, 000 이렇게 10글자를 항상 말해버리는 습관, 말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10글자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려요.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비번 넣고 로그인 하시는 건데 이 비번도 잃어버리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잊어버리는 분이 그때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수강 신청 당일입니다. 8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안에 수강 신청을 완료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날 아주 속도가 빠른 PC방에 미리 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막 그 전날 밤부터 혹시 PC방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당일에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연세 포털에서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과목을 찾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목을 검색해서 희망 과목에다가 담는 건데 여러분 물건 살 때 인터넷 쇼핑할 때 막 당장 바로 보자마자 물건을 사지 않고 한참 보고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카트에 담아놓고 보시다가 결정하시죠. 마찬가지로 수강 편람에서 과목들을 다 찾았던 거를 이제 수강 신청 당일에 수강 신청을 클릭해서 과목들을 골라서 담아놓고 이 시간이 되면 9시 정각에 신청 버튼 여기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 여러분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막 누르시면 이제 컴퓨터가 잠시 이러면서 돌아가요. 그때 가만히 계시면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강 신청이 된 과목들은 여기 하단으로 내려와요. 아래쪽에 수강 신청 확정 내역이라고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가서 탁 내려와요. 이게 대기 순번에 따른 수강 신청이 이거고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 된 거랑 대기 과목이랑 합쳐서 최대 수강 신청 학점까지만 가능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다 너무나 이 디지털 기기와는 뭐 날 때부터 디지털 잘 하시면서 태어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금방 이해하세요. 그래서 과목을 담아놓고 정각에 빠른 속도로 수강 신청 클릭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강 신청 내역이 하단에 있고요. 여기 취소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여러분이 성공한 과목이 취소돼요. 여러분이 이때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막 여기서 계속 헤매다가 이 된 거를 실수로 클릭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날아가고 다시는 그 과목을 담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특히 이미 수강 신청이 되어 있는 과목들, 초급 한국 과정이라든지 연세할시 10이라든지 먼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절대 취소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수강 신청이 안 된 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수강 신청은 위에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대기 리스트라고 있어요. 요 대기 리스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대기 번호가 150번인 것도 있고 1번인 것도 있고 막 이래요. 다른 사람 누가 신청했는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반으로 빠져나가면 내 차례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이 수강 확정 내역과 대기 리스트에 있는 학점이 여러분이 최대 수강 신청 가능 학점 내에서만 가능한 거다. 넘치면 들어가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또 다른 과목을 신청하려면 기존 수강 신청 내역을 취소하고 그리고 다시 담는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대기 순번대로 차례차례 들어가니까 수강 신청 내역과 대기자 리스트를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수강 신청을 잘 하시기를 바란다. 성공적인 수강 신청이 되기를 기원드려요. 자, 수강 신청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언제를 기약하라고 말씀드렸죠? 수강 변경 기간이 있다. 수강 변경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고요. 역시 수강 변경 기간은 1시간 앞서 당겨진다. 그래서 희망 과목 담기가 7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 확인하시고요. 여기 기존 확정 내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대기 리스트는 확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변경 기간에 대기 다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수강 내역을 취소하시거나 또는 대기자 리스트를 변경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다 신규 대기 순번이 생긴다라는 거. 대기 리스트에 있는 과목은 수강 신청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수강 확정 내역에 있는 것만 수강 신청이 된 거기 때문에 끝까지 잘 확인하시면서 변경 기간까지 모든 걸 확정 지어야 돼요. 수강 변경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아무도 없고 변경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움직이는 거가 뭐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순간 9월 6일 오후 5시가 지나면 그냥 그 상태가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강 변경 기간 지난 다음에 바꿔주세요. 바꾸면 안 돼요. 막 얘기하시는데 모든 것은 이 기간 안에 확실하게 해결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포털은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되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끝나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 누가 와서 뭘 변경해도 불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아셨죠? 내역, 대기 리스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셔라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그럼 내가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느냐? 수강 신청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글로벌 인재 학부는 이 영역으로 과목을 수강 신청해야 되는데 보내드린 학사지도 자료집 PDF 파일 확인하시면서 보세요. 교양기초 영역에서 채플 0.5학점을 들어야 되고요. 이 채플은 졸업할 때까지 총 4번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 학기 송도에서는 채플 B가 개설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채플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교양기초 영역 중에 필수 기독교의 이해 영역 중에 3개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한 개만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와 세계문화 또는 기독교의 현대사회 또는 성서와 기독교 중 하나, 한 과목만 하시면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졸업하기 전까지. 그런데 GLC 전용 분반은 송도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1학년 때 송도에서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GLC 영어 3학점, 교양기초 영역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영어 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강 안내 받은 것에 따라 GLC 영어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필수 과목 연세 RC101 필수 졸업 요건이에요.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이미 수강 신청되어 있으니까 절대 삭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RC 자기도 활동 1, 첫 번째 학기에 1, 두 번째 학기에 2를 하시는데 0.5학점씩 2번 하시기 때문에 총 1학점을 취득하셔야 돼요. 하우스 내에서 진행하거나 또는 RC 교육원에서 진행하거나 하는 공통 프로그램이니까 내용 잘 들으시고 요거 학점 취득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GLC 학생들만 수강할 수 있는 GLC 대학교양, 아시아 안보에 의해 고급 GLC 영어 글쓰기, 사고와 표현 등 이 리스트 안에 50개 과목이 쭉 올라올 건데 이 중에 이번 학기, 다음 학기까지 송도에서 개설되는 대학교양만 가능해요. 신촌에서 개설되는 건 신촌 가신 다음에 들을 수 있어요. 기억하시고요. 영역별로 4개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려요. 그리고 초급 한국 과정인 학생은 일반 영역에서 초급 한국 과정을, 중급 한국 과정이신 분들은 일반 영역에서 중급 한국 과정을 반드시 수강해야 되고요. 외국 국적 학생들 특히 GLC 시비식 세미나 1 수강 신청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 이제 더 자세한 전공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전공 수강 가능하신 고급 한국 과정인 분들만 전공 수강 가능하죠. 국제통상은 국제통상인문, 한국언어문화교육은 언어학개론이랑 한국교육개론, 문화미디어는 비주얼 리터러시, 바이오생활공학은 바이오생활융합과학개론, 응용정보공학은 정보컴퓨팅 기술개론, 정보프로그래밍 기초. 요 보시면 검은색은 검은색, 파란색은 파란색 같은 영역의 전공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씩 또는 2개씩 1년 동안 송도에서 미리 들어보고 그리고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전공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전공을 할지 미리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전공 기초 과목을 송도에 계시는 동안 최대한 들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학기당 최대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은 18학점이고요. 이 18학점 안에 채플 0.5학점과 RC 자기주도 0.5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19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 내용은 뒷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자, 먼저 GLC 영어 세부사항이에요. 1, 2 면제가 있지요. 영어 인터뷰 결과에 따라 분반 선택될 거고요. GLC 영어 1, 2를 수강 다 해야 되는 사람은 이번 학기에 1, 다음 학기에 2 순서대로 수강해야 되고요. 1 면제받고 2만 수강해야 되는 분들은 이번 학기나 다음 학기에 3학점만 하시면 되고요. 1, 2를 모두 면제받으신 분들은 영어 수강하지 말아야 되고요. 이 영어 학점 없고요. 그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됐죠? 그리고 RC101은 1학년 1학기에 들어야 되는 필수 교과목이고요. GLC는 목요일 7, 8, 9 3개 분반으로 나눠져 있고 이 중에 한 개 분반에 여러분이 이미 수강 신청이 되어져 있어요. 절대 삭제하시면 안 돼요. 필수 과목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수업이에요. 영어 면제 기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RC101, 아니, RC 자기주도 활동, RC101과 다른 과목이에요, 여러분. 101과 똑같은 과목 아니에요. RC 자기주도 활동 0.5학점,
이번 학기에 0.5, 다음 학기에 0.5 총 1학점 취득하는 거고요. 여러분 분반별로 제가 하우스 OT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숙사 신청하실 때 반드시 그 하우스가 어디인지 아셔야 돼요. 말씀드렸고 12개 하우스로 나뉘어져 있고요. 하우스마다 어떤 과목을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서 12시간 이상의 활동을 인증받고 그래야 0.5학점을 받아요. 이 자세한 내용을 어디에서? 하우스 OT에서 알려주니까 반드시 하우스 OT에 참석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RC 자기주도 활동은 수강 변경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수강 신청이 돼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반드시 하우스 OT에 참석해라 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수강 변경 이후 자동 입력될 예정이에요. 자, 제가 GLC 대학 교양을 영역별로 4개 12학점을 이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게 PDF 파일로도 여러분 받으셨는데요. 여기 인문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서 하나, 됐죠? 그 다음에 사회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하나, 그리고 자연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또 하나, 그리고 정보화 기술에서 하나, 이렇게 필수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체육과 건강 영역은 하시고 싶은 분만 하시면 돼요. 필수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 표에서 별표로 표시된 것은 영어 강의로 한국어 능력과 무관하게, 즉 초급 한국어 과정, 중급 한국어 과정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영어 강의를 골라서 들어보시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과목은 1학기에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과목은 2학기에만 개설되는 과목이니까 PDF 파일 보시면서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자, 중요한 거 글로벌 인재대학 GLC 대학교양 교과목은 인문, 사회, 자연, 정보와 기술, 체육과 건강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체육과 건강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3학점씩 총 12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는 거. 1학년 때 송도에 있는 동안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매우 중요하다. 별표 여기 쳐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글로벌인재대학에서 개설한 영어 강의 보시면요, 여러분. 교양기초 영역에 영어 분반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와 세계문화, 기독교와 현대사회, 성서와 기독교의 영어 강의가 있어요. 초급 한국어 과정, 중급 한국어 과정도 영어로 하는 강의는 구분 없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선택하셔야 되는 분들 분반별로 잘 선택하시고 기독교 과목 여기서 선택하셔서 들으시면 돼요. 영어와 기독교는 교양 기초예요. 대학 교양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영어로 강의하는 대학 교양. 한국어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수강 가능한 분반들이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대학 교양 영역에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도 있으니까 들어보셔야 되는 거 여기서 선택해서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학부대학 대학 교양 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언어와 표현 영역에 제2외국어가 많이 있는데 나는 뭐 이태리어, 일본어, 한문, 중국어 이런 거 들어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 페이지에서 안내해드리는 제2외국어 수강 규정에 따라 수강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보화 기술 영역의 컴퓨터적 사고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이런 과목들은 정보화 기술 영역에 해당되는 과목들이니까 GLC 대학 교양에 있는 거 들어도 되고 이 학부대학 대학 교양에 있는 걸 들어도 돼요. 그래서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공부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경제학 인문, 경제학 개론 이런 과목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데 경제학 인문이 조금 더 쉽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경영학과 복수주공 관심 있는 분들은 경제학 개론을 들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학부대학 대학 교양 중에 들어볼 수 있는 과목들이고 학부대학 대학 교양 교과목은 GLC 대학 교양이 아니라서 졸업 요건이 아니에요. 우리 GLC 대학 교양 요건이 졸업 요건이고요. 이건 듣고 싶은 분만 관심 있는 분만 들어보셔라 라고 추천드리는 과목이에요. 자, 언어와 표현 영역 교과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제2외국어 수강 제한 규정을 지켜달라. 여러분들은 대체로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어 1, 일본어 1, 독일어 1, 프랑스어 1, 러시아어, 스페인어 1, 아랍어 1 안 돼요. 됐죠? 한국 사람들도 외국 고등학교에서 요거 배운 사람들 안 돼요. 그죠? 해당 외국어권 재외국민 안 돼요. 외국 국적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지켜달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수강했다가 교수님들이 알게 되는 경우에 담당 교수 재량으로
학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글로벌인재대학 글로벌인재학부 졸업요건 말씀드리면요. 이 표는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표예요. 졸업요건은 졸업할 때까지 전체 126학점을 들어야 되고요. 교양기초 영역에서 채플 총 4번 2학점, 기독교의 3학점, GLC 영어 1, GLC 영어 2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교수님 영어 면제인 분들은요? 네, 영어 면제인 분은 안 해도 돼서. 그래서 누구는 5를 취득하고 누구는 11까지 취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GLC 대학교양은 12학점 어떻게? 영역별로 아까 안내해드린 영역에서 한 과목씩 3학점씩 총 12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연세RC 101 필수 1학점, RC 자기주도 활동 0.5학점씩 2개 학기 반드시 패스하는 게 좋다. 졸업 요건은 아니지만 RC 교육 이수 요건이니까 패스하시고요. 이거 패스하지 못하면 성적표에 영원히 넌패스 NP가 남으니까 여러분한테 좋지 않아요. NP가 있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왕이면 꼭 하셔라 말씀을 드려요. 전공은 단일 전공만 하실 분들은 이렇게 3개 문화미디어까지는 전공 학점만 48학점을 취득해야 되고요. 바이오와 응용정보공학은 54학점을 전공에서 취득해야 돼요. 복수 전공을 하실 분들은 제일 전공에서 36, 또 다른 전공에서 36 이런 식으로 전공 학점을 2개 영역에서 많이 취득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입학하신 후에 제가 RC101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번 학기 수강 신청 과목을 펼쳐보면 교양기초 영역에서 채플 B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기독교 과목 여러 개 중에 딱 한 개만 GLC 전본반 중에 하나 골라서 들으시고 GLC 영어 능력에 맞게 선택하시고 GLC 대학교양 역시 그 대학교양 카테고리에서 여러분 능력에 맞게 영어 들어도 되는 분은 영어 강의 선택하시고 초급, 중급, 한국어 과정인 분들은 영어만 가능해요. 그리고 한국어 고급인 분들은 체육과 건강 이외의 4개 영역에서 반드시 한 개씩 1년에 이번 학기 다 하란 뜻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송도에 계신 1년 동안 12학점을 이수하면 되고요. 학부대학 대학교양 중 영어 강의 많이 열리는데 선택 제한 없으니까 어떤 과목이든 들어서 수강하시면 학점 다 인정받으시니까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얘는 GLC 대학교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GLC 대학교양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연세RC 101 필수 1학점 반드시 지정분반에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강 신청되어 있는 거 절대 삭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RC 자기주도 활동 1 수강 변경 이후에 자동 입력될 거니까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리고 GLC 전공에서의 과목들,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들이 이렇게 개설될 예정이니까 한두 개씩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학기당 최대 수강 신청 학점은 18학점이고 이 안에 채플, 자기주도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최대까지 들으면 19까지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1학년 동안은 국캠, 즉 송도에서 개설되는 수업만 수강 가능해요. 신촌 과목은 들을 수 없어요. 영어 강의 또는 다른 외국어로 하는 강의는 누구든지 한국어 능력에 관계없이 최대 학점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한국어 능력별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한국어 초급과정 학생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초급 한국어 회화 이해 문법 수강 신청되어 있을 거니까 절대 삭제하시면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4부터 6교시, 4, 5, 6교시에 조교 수업 필참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른 수업을 수강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다른 내용은 앞 페이지에 나온 거하고 같아요. 요 표 있는 대로 그대로 수강 신청하시면 잘 하시는 거예요. GLC 세미나 1을 수강 신청하기를 추천드려요. 자, 중급 한국어 과정인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채플, 기독교, 영어, RC101 고르시고요. RC101은 수강 신청되어 있으니까 절대 삭제하시면 안 돼요. 중급 한국어 과정 4개, 학술, 담화의 텍스트의 논증과 토론, 논리적 사고와 글쓰기를 여러분이 스스로 수강 신청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4개를 스스로 수강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GLC 신입생 세미나 1 수강 신청하시기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전용분반 영어 강의에서 고르시고요. 기독교 그리고 1학년 동안
송도에서 개설되는 수업만 가능하다. 중급항호 과정은 다른 한국어로 하는 강의는 들을 수 없어요. 대학교양 영어로 하는 것만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자, 고급이신 분들은요, 아무 제한 없이 어떤 과목이나 들을 수 있는데, 초급항고 과정이나 중급항고 과정은 절대 수강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채플 영어 고르시고요. 기독교 전용 분반 고르시고요. 대학 교양에서 원하시는 거 영역별로 고르시고요. 101 삭제하지 마시고요. 자기주도 활동은 변경 기간에 들어갈 거고요. 일반 선택 다른 영역에서도 다 수강 신청 가능하지만 세미나 1은 한국 국적 학생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미국 국적 학생을 위해서 조금 특별한 내용들을 더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개설한 수업이니까 다른 수업을 들으시기를 추천드려요. 전공 과목 이 중에서 듣고 싶은 것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들어보시면서 전공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기독교 지혜시 전용분반 지혜시 대학교양은 1학년 때 송도에서만 개설되기 때문에 송도에서 꼭 들어라. 지혜시 영어도 송도에서만 개설되기 때문에 송도에 있는 동안에 다 수강하고 가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GLD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 RC101 절대 삭제하지 말 것, 초급 한국어 과정 절대 삭제하지 말 것, 선입력되어 있는 것은 절대 삭제하지 말아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급 한국어 과정은 본인이 수강 신청하세요. 기독교 전용 분반, GLC 영어 1, 2, GLC 대학 교양은 송도에서 꼭 들어라. GLC 영어 1부터 들어야 되는 사람은 첫 학기에 1을, 두 번째 학기에 2를 수강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대상자가 아닌데 내가 자꾸만 해당 과목을 신청해. 그러면 행정실에서 다른 과목으로 바꾸세요 라고 안내해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수강을 계속 변경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행정실에서 삭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수강 신청한 게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엄청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규정에 맞게 내가 들을 수 있는 과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규정에 맞게 수강 신청을 하셔라. 수강 신청을 억지로 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학점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규정에 맞는 수강 신청을 하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자, 1학년 생활 필수 사이트 소개해 드리니까 여러분 안내해드린 대로 잘 보시고요. 특히 에브리타임에서 시간표를 짜는 방법 아마 들어가 보시면 다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이 필수 사이트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한 번씩 보시고요. 한국에 온 다음에는 거의 매일 한 번씩 들어가셔야 되는 사이트들이에요. 글로벌인재학부 학사지도 그 오리엔테이션 때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학사지도 하고 전공 교수님 만남 아마 오후 전체 내내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상세 내용은 여러분 개별 이메일로 다 안내해 드릴 거고요. 아마 당일에도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우리는 선입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OT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하고 하신 분들 또 기숙사에서 먼저 들어오겠다고 하신 분들 선입사할 수 있는데 그 선입사한 순간부터 송도학사 규정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이 규정은 1년 동안 누락되기 때문에 주의나 경고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주의나 경고가 누적되면 퇴사당할 수 있어요. 퇴사당하면 여러분이 또 가실 곳을 찾아야 되는 아주 번거로운 일이 생기니까 우리 모두 규정을 잘 지켜서 안전하고 건강한 기숙사 환경을 만들어 보아요. 자, 송도학사 규칙 위반 기준표를 좀 미리 보여드리는데 이것은 여러분 기숙사에 들어가면 곳곳에 붙어 있어요. 막 한국어, 영어, 중국어 다 붙어 있으니까 잘 보시고 규칙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연세 포탈 수강 편람 수강 신청 이전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강 신청 직전까지 확인하시고요. 에브리타임은 연세 포탈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동시에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연세 포탈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수강 신청 관련 문의는 저희가 해주시고 기타 나머지 관련 문의는 글로벌인재대학 행정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하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잘 봐주시기를 반복해서 꼭 상세하게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날 만나 뵙고요.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개강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